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새로 49명이 추가됐습니다. 그런데 그중 44명이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수도권의 연쇄 감염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겠죠. 방역당국은 특히 수도권 지역 어르신들한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집단 발병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방문 판매 업체인 리치웨이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은 지난 2일 첫 확진 이후 열흘 만에 8곳 이상으로 전파됐습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실내 체육시설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와 집단 감염이 우려됩니다. 운동하는 동안은 안 한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문제는 수도권 내 산발적 집단 감염이 감염병에 취약한 노인층으로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는 14명이 추가돼 153명으로 늘어났는데 절반 이상이 60살 이상입니다. 서울에서 처음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노인 요양시설에서도 확진자 2명이 추가돼 1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클럽이나 주점 등에서 시작된 유행이 사업장이나 종교시설, 탁구장 등의 모임을 거쳐서 결국 최근 요양원 등으로 전파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실제 이번 달 코로나19 신규 환자 중 41%가 60대 이상인데 이는 지난달 같은 기간보다 4배 넘게 늘어난 겁니다. 이달 발생한 사망자 6명도 모두 60대 이상이었습니다. 방역당국은 고령 확진자 비율이 늘고 중증 환자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수도권 고령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스스로 외출이나 만남을 자제해 주시고 기저질환자 분들의 경우에는 밀폐, 밀집, 밀접한 환경을 최대한 피해 주시도록 방역당국은 느슨해진 경각심으로 인한 방심이 수도권 유행을 꺾는 데 걸림돌이라며 생활 속 거리 두기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오늘 전국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최대 규모의 공무원 채용 시험이 열렸습니다. 무려 19만 명의 수험생이 몰렸는데요. 경찰과 간호사 앞에서 시험을 본 자가격리자들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대 공무원 시험장 모습을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지방직 공무원 9급 공채 시험장. 마스크 착용부터 손 소독과 발열 검사까지 마치고 나서야 입장이 허용됩니다. 앞 사람과는 1.5m의 간격을 지켜야 합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마지막에 좀 시험장 못 갈까 봐 학원을 좀 안 갔어요. 또 독서실 다닐 때 끼고 하니까 이게 습기도 차고 집중력이 아무래도 떨어지더라고요. 지난 3월 한 차례 시험이 미뤄진 사회복지직과 간호직 등을 포함해 전국에서 19만 2천여 명의 수험생이 몰렸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채용 시험입니다. 1회 지원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돼가지고 항상 뉴스 보면서 또 미뤄지지 않을까 걱정했고 계속 뭔가 불안한 마음으로 공부했었던 것 같아요. 정부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시험장 한 곳당 수용 인원을 30명에서 20명 이하로 낮추고 응시자 본인 확인때를 빼면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현장에서 발열이나 기침 증상을 보인 113명은 별도의 장소에 모이도록 했고 자가 격리 중인 2명은 감독관과 경찰, 간호사가 보는 앞에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지원자 중 오늘 시험장에 오지 않은 결시율은 30%대를 기록했는데 정부는 코로나 사태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사업하는 분들 많이 힘드시죠. 이번엔 65년 된 버스 제작 회사가 국내 생산을 중단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매출 감소 속에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자동차 업계를 이학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곳 신진공업에서는 이미 1,500대의 마이크로버스와 1955년 신진공업사로 출발한 대우버스. 60년 가까이 버스를 만들어 왔지만 다음 주부터 생산을 중단합니다. 회사 측이 앞으로 해외 공장만 가동할 것으로 알려져 당장 600여 명의 일자리가 위태로워졌습니다. 베트남 공장을 메인 공장으로 육성하겠다라며 그에 따른 생산 축소와 계약직 노동자들의 해고를 80여 명이나 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달 자동차 수출은 57% 넘게 급감했습니다. 현대 기아차의 경우 현금 자산이 있는 데다 내수도 받쳐줘 버티고 있지만 다른 업체들은 그야말로 초비상 상황. 올해 돌아올 빚만 2,500억 원인 쌍용차는
최근 서울의 서비스 센터 부지까지 팔았습니다. 대주주인 인도마인드라가 2,300억 원 투자 약속을 철회한 가운데 노조가 임금을 동결하고 상여금을 반납했지만 앞길은 첩첩산중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어려워진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기 때문에 쌍용차에서도 자구 노력을 적극적으로 한 후에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르노 삼성도 서비스 센터 일부 폐쇄를 검토하며 버티기에 안간힘입니다. 거점이 줄어들면 상식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든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부품업체들은 더 힘든 상황.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보니 은행 대출조차 쉽지 않습니다. 등급이 낮으니까 어디 말도 못 붙여보고 이렇게 끌다가 부도 나버리면 소용도 없고. 직접 고용만 40만 명에 달하는 자동차 산업. 코로나 사태가 기약 없이 길어지는 가운데 지금 상태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업계의 위기감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흑인 사망 항의 시위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독단적인 행보로 연일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유세장 참석을 위한 신청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유세장에서 코로나19에 걸려도 주최 측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동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여홍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오클라호마주 대선 유세 참석을 위한 온라인 신청서입니다. 참석자가 코로나19 노출과 관련한 모든 위험을 자발적으로 떠안을 뿐 아니라 어떤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도 주최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최 측이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강행하고 있음을 인정한 셈입니다. 그러자 미스터 쓴소리 파우치 박사는 지금 대규모 유세를 여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If you have the congregation of people that are much close to each other, you definitely increase the risk. 이 유세는 처음부터 논란이 됐습니다. 당초 오는 19일 오클라호마주 털사에서 개최할 계획이었는데 19일은 미국 노예해방 기념일이고 털사는 1921년 흑인 대량 학살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플로이드 사망 항의 시위와 맞물려 날짜와 장소 모두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결국 유세 날짜를 하루 뒤로 옮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건 재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CNN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인 바이든 전 부통령이 14%포인트 차이로 앞서자 CNN 측에 조사 결과를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플로이드 사망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인종차별을 오히려 부추기면서 미국인들의 반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보수층마저 등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재난지원금은 얼마나 빨리 주느냐, 이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주겠다고 한 지 2달이 다 돼가도록 4명 중 3명은 지원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와중에 기업들에게 주는 지원금을 둘러싸고 특혜와 세금 낭비 의혹까지 터져나와서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구청 민원 창구 앞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1인당 10만 원씩 주는 재난지원금을 빨리 받으려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는데 정작 온라인용 비밀번호는 직접 구청에 가야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マイナンバーのパスワードの更新ですね。給付金の関係でまだ3時間か4時間ぐらいかかるって言われましたね。 우편 신청도 있지만 간단하진 않습니다. 구청에서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주면 직접 작성해 다시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신청된 서류는 구청 직원들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확인합니다. こちらはですね、申請いただいた方の申請書の内容をチェックしているところです。 이 때문에 지원금 지급을 발표한 지 2달이 다 돼가는 지난주까지 평균 지급률은 28%에 그쳤습니다. 인구가 많은 도쿄도의 경우 신주쿠구 2.7% 등 평균 12%밖에 안 됩니다. 게다가 인터넷 신청에 오류가 많아 지자체 43곳은 우편 신청만으로 절차를 바꿨고 곳곳에서 지원금 중복 지급 등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知らせもまだ来てないんで、いつ来るかなと思って毎日期待してます. 지원금을 둘러싼 특혜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중소사업자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중소기업청 장관과 친분이 있는 업체가 따냈는데 이 업체는 수수료만 챙겼다는 겁니다. 이 업체는 수수료 20억엔만 챙긴 뒤 다른 기업에 749억엔짜리 하청을 줬고 하청업체는 다시 자회사 하청에 재하청까지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적 장애인 등은 서류나 온라인 절차가 어려워 재난지원금 신청을 포기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 드러난 일본 행정의 난맥상은 재난지원금의 취지마저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